서울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 김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1의 1단원, 순열에 대한 중단원 추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스스로 풀고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작은 원판과 큰 원판을 각각 3등분, 4등분한 다음 두 원판이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겹쳐 놓았다. 두 원판이 각각 독립적으로 회전할 때 7개의 부분에 빨강부터 보라까지 7개의 서로 다른 색을 각각 한 개씩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죠? 교과서 21페이지 중단원 연습문제 6번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바깥에는 총 4개의 색을 칠할 수 있죠. 안쪽에는 3개의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바깥에서부터 색을 칠하고 안쪽을 칠하겠다. 그러면 자,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에서 4가지를 선택하고 이 4가지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므로 고배법칙. 또 안쪽에 3가지의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풀면 되겠죠? 만약에 방법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색칠하겠다. 그러면 7C3 곱하기 3-1 팩토리얼 곱하기 4-1 팩토리얼. 자, 이 둘이 같다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조합의 중요한 성질 NCR과 NC, N-R은 같다. 자, 밑에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7, 6, 5, 3, 2, 1 곱하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식을 써서 푸는 습관을 꼭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약분할 것들이 잘 보여서 확실히 계산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420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두 화살표가 있는데요. 위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자, 중복을 허용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일렬로 배열해 가면서 100가지의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자, 이 기호를 최소한 몇 개까지 배열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그 중단원의 21쪽에 보면은 14번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같이 꼭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구하고자 하는 게 최소한 몇 개까지 배열할 것이냐. 자, 그럼 얘를 n개까지 배열한다. 이 n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호를 만약에 한 개만 사용한다.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당연히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신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호를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당연히 네 가지죠. 여기까지는 나열해 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어떻게 나온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신호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n개, 기호 n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 n개를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총 100가지 신호가 되어야 하므로 더해야겠죠. 따라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제곱부터 2의 n제곱까지 더한 것이 100 이상이 되어야겠죠. 자, 왼쪽 변, 좌변은 2학년 때 배운 등비수열의 합공식, 공비 2, 첫째 항 2, 항의 개수 n개 이렇게 되겠죠. 요게 100 이상이다. 자,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한 연립부등, 그냥 부등식이 되겠죠. 이 부등식을 풀면은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는 6이죠, 6. 왜냐하면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n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개까지 배열하면 된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입니다.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8 이상의 짝수이다. 그런데 이제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6개가 있죠. 자, 그런데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 그런데 8 이상이다.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이걸 일일이 구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한다. 자, 문제를 푸는 중요한 전략, 바로 여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여사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문제 전략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사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죠. 자,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이 6개, 6의 눈, 1부터 6까지 6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6의 세제곱하면 216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을 봅시다. 그러면 곱이 8 이상의 짝수이다. 자, 이거의 여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눈의 곱이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짝수는 짝수인데 8 미만의 짝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홀수인 경우는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세모라고 해봅시다. 나온 눈이. 자, 그럼 이걸 곱해서 홀수가 된다. 만약에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짝수가 되면 곱해서 절대 홀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은 모두 다 1, 3, 5 중에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1, 3, 5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는 3, 파이 3이 되므로 3의 세제곱해서 2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8 미만의 짝수. 자, 8 미만의 짝수 뭐가 있습니까? 2, 4, 6이 있죠. 6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눈의 곱이 2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이 2가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 경우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1, 1, 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자,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4는 어떨까요? 4가 되는 경우는 2처럼 이렇게 1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도 4가 되죠. 자,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1, 1, 2를 1, 2, 2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이므로 똑같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6은 어떨까요? 6은 1 곱하기 1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이 경우 세 가지. 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그렇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도 6이 되죠. 자, 이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1, 2, 3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므로 3팩토리알. 그래서 이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경우를 다 더하면 3 곱하기 4에다가 6을 더하니까 18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답을 구해볼까요? 전체 경우 216가지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 27가지를 빼고 8 미만의 짝수가 되는 경우 18가지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16에다가 45를 빼는 것이므로 17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뭘 생각한다? 여사건을 생각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둘레를 따라 자,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회에 1만큼씩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6회 이동해서 점 C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자, 근데 단서가 중요하네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는 꼭지점의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이다. 자, 일단은 A부터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 뭐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는 거죠. 5번, 6번. 그러면 C까지 가죠.
자,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A라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A, B를 순서상으로 표현하고 횟수를 만약에 적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든 계속 시계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A가 6이고 B가 0인 경우죠. 자, 그럼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말고는 없죠, 지금. 한 가지가 돼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색을 한번 달리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4번을 갔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2번을 가도 C까지 갈 수 있죠. 자,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 B가 있었는데 A, 4, B는 2번.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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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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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럼 이 경우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는 꼭지점의 순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몇 가지죠?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6가지 중에 같은 거 4개, 또 같은 거 2개.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경우 말고 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대로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6,0이 아니라 0,6인 경우. 다시 말해서 A는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역시 C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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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색을 선생님 좀 계속 달리 해보겠습니다. A, B에 대해서 이번에는 2,4가 되는 경우. 그래서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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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역시 이 경우도 15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러면 이 경우 말고는 없는가? 다른 경우는 없는가? 없습니다.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놓게 되면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적으로 이 4개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정당화해 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5에 2배를 하면 되므로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자, 연승이는 그림과 같이 집 A에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약속 장소인 도서관 B를 가는데 그런데 도서관으로 가던 도중에 어느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C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차로죠. 교차로라는 것은 두 길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은 교차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목적지를 극장으로 변경하여 최단 경로로 이동하였다면 연승이가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교차로가 지금 보면은 가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여기를 선생님이 1번 가로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길에 번호를 붙일게요. 2번, 그 다음은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로길의 교차로에서 자,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도에서 이런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변경된 걸 알았다.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런 교차로에서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번 길. 자, 1번 길에서는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이 교차로에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2번 길에서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약속 장소,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약속 장소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겠죠. 뭐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경로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대칭의 개념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2번 개념, 2번 길을 기준으로 선생님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번 이 길을 대칭으로 해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이것을 대칭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뭐가 되냐?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뭐와 동일하게 되는 거냐면 경우의 수가 요 A를 대칭시킨 요 점에서 C까지 가는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점이 바로 뭐냐면 D입니다. D. 2번 길에서 대칭을 시킨 A는 2번 길에서 대칭을 시키면 D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그 경우는 바로 2번 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D에서 C로 가는 경우, 최단 경로가 된 겁니다. 그럼 D에서 C로 갈 때는 세로의 길이 2개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은 6개. 그러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8팩토리알을 세로 2팩토리알, 6팩토리알 이렇게 나눈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2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길. 자, 3번 길에서 3번 길에서 여기에 교차로에서 바뀌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3번 길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대칭을 시키면은 A가 2로 대칭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2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로 길이 2개가 추가됐으므로 전체는 10개가 되고요. 10팩토리알을 4팩토리알, 6팩토리알로 나눈 것이고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2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길은 마찬가지로 하면 F에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4번 길은 F에서 C로 가는 거고 또 세로 길이 2개가 추가되므로 12팩토리알, 6팩토리알, 6팩토리알.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924가지가 되고요. 마지막 5번 길은 G가 되겠죠. 왜냐하면 5번 길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A가 G로 가겠죠. 그래서 또 G에서 C까지 가는 경우 14팩토리알을 8팩토리알, 그 다음에 6팩토리알로 나눈 것 300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모두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28 더하기 210 더하기 924 더하기 3003 그래서 답은 얼마냐? 416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전략, 대칭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추가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